자,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부터는 전자공학 개론 과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전자공학 과목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자공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혹은 전자공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전자공학은요, 개론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개론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전자공학은 첫 번째는 전기론 파트가 우선 기초가 시작이 됩니다. 전기론. 그렇죠? 그 전기론 과목은 우리가 전자통신 전기 쪽 공부하시는 분들 저학년 때 배우는 회로이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회로이론 주로 RLC 수동 소자 가지고 회로를 구현하고 회로 해석하는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이론 파트가 처음에 쭉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자기, 전기장, 자기장.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기학, 줄여서 전자기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전기자기학. 이런 과목이 이제 두 번째로 쭉 부과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제어에 관련되는 내용 있죠. 자동제어. 어떤 부계환을 걸어가지고 자동으로 어떤 회로망 시스템을 제어해 나가는 자동제어. 어떤 블럭 선도라든지 흐름 선도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좀 부과되는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자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전자알맹이 하나에 대한 전자현상. 그 다음에는 반도체 관련되는 간략한 물성적인 내용들. 그렇죠? 그래서 4번을 우리는 물리전자공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전자공학. 자, 요 4번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전자에 관련되는 어떤 전자 현상이라든지 또 반도체 물성, 또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는 간략한 소자들, 이런 개요 정도,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전기론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회로 파트가 됩니다. 전자회로. 자, 전자회로에도 아날로그 전자회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자회로 파트를 통칭해가지고 두 번째 전자회로 과목이 부과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비중은 전기론 파트는 약 30%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35%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요놈은 한 70% 정도, 바로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요 파트가 한 50%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이게 50%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여기 한 15%, 그렇죠? 20% 이렇게 되고 이쪽이 한 80% 이상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평범하게 제가 분석한 비율은 바로 이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개론을 시험 보는 우리 직종은 8급, 9급. 우리 보통은 이제 9급이죠. 일반 직급이. 9급, 8급. 9급, 8급에 국가직 방송통신 직종. 그 다음에 지방직. 그 다음에 서울시. 그렇죠? 국회직 같은 경우에도 방송통신 직종을 또 시험 보게 되는 겁니다. 방송 기술 직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방송통신 관련 쪽은 전자공학 개론을 시험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군무원도 공무원이죠. 군무원도 방송통신, 그렇죠? 혹은 정보통신. 보통은 정보통신 직종으로 많이 지금은 시험을 보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방송통신, 정보통신, 통신 관련 직종이 전부 전자공학을 시험 보는 거예요. 열 수 있죠? 그런데 이 군무원 직종 중에 유별나게 하나가 조금 예외가 있습니다. 전자직종이 있어요. 군무원 기술 직종 중에 전자직. 이 전자직종은요, 전자공학 개론도 시험 보지만은, 그렇죠? 전자공학 개론도 시험 보지만은 전자회로를 또 별도로 독립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전자직만 그래요. 오케이? 전자공학, 전자회로. 그리고 나머지 통신 관련 직종은 전부 전자공학 요 과목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 요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공무원 쪽이죠. 그 다음에는 공기업. 공기업은 정보통신 직종이 됐든 전자통신 직종이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이든 전자직종이든 공기업은 전부 전자공학을 시험 봅니다. 전자공학. 이렇게 공기업. 그 다음에 지하철 계통 있죠? 철도. 지하철, 철도 관련, 지하철 포함해서, 그렇죠? 이런 쪽이 전부 전자공학을 시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은 주로 9급, 8급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위 직급 7급 이상은 전자공학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전자회로 하는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전자공학 혹은 전자공학 개론에 관련되는 내용을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자공학의 구성하고 또 이 과목을 또 시험 보게 되는 우리 모집 직종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걸 쭉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 1장에 나와 있는 직류회로 회로망의 정리하는 요 내용부터 이제 전기론 파트부터 이제 꼼꼼하게 시험 대비해서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교재는요. 사용하는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범위가 너무 방대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문제들이 조금 오래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ADPD 공무원 직종을 공부하시는 분들만 위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이런 거 위주로 가능하면 골자 위주로 이제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는 교재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전기론 파트 중에 제 첫 번째 1장이라고 하는 직류회로하고 그 다음에 회로망의 정리 혹은 법칙 바로 이 파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교재 1페이지의 첫 번째 섹션은 물질의 구성과 전기의 발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물질의 구성과 그다음에 전기, 다른 말로 전하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기, 전하 같은 이야기예요. 전하의 발생 이렇게 이제 1번 섹션부터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물질도 있고 기체도 있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고체입니다.
그렇죠? 딱딱한 고체 결정체 가지고 모든 우리 소자를 이제 구성하고 설계하고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중에 딱딱한 이제 고체 물질이 관심이 있는데,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자그마한 입자는 원자입니다. 원자. 그렇지? 원자가 고유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그럼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돼서 이제 물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가장 작은 것은 이제 원자를 부수면은 그 안에 원자보다 더 작은 밀입자가 있죠? 그게 바로 전기를 갖고 있는 전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전자. 굉장히 작겠지. 작은 밀입자입니다. 근데 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원자라는 이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좀 무게가 있는 핵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 핵. 그렇지? 원자 핵이 가운데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전자는 핵 주위를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라는 자그마한 밀입자가 결론은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작은 입자가 전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엘렉트론 하는 스몰 E자를 써가지고 전자 한 방울은 전기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이렇게. 굉장히 작은 전기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 한 방울은 질량도 있죠. 알맹이니까. 그렇지? 질량도 있습니다.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킬로그램.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렇죠? 근데 전자 한 방울에 대한 그 세세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전기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는 핵 주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자 핵 안에도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는 양성자라는 게 있어요. 양성자. 그렇지? 양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양성자가 있어. 그리고 중성자도 있습니다. 중성자는 결론적으로 극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핵은 플러스 극성의 전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양성자가 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양성자하고 전자는 전기량의 크기는 똑같다. 부호는 다르지만은. 그리고 양성자가 10개면은 전자도 꼭 10개다. 그 말이에요. 양성자가 20개면 전자도 20개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지? 원자는 중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모이면 분자도 물질이 중성이다. 그러니까 물질 안에는 전기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은 전자가 있으니까 요 양성자는 덩어리로 묶이니까 무거워서 뭐 내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동할 수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요 마이너스 전기의 전자를 결론은 원자가 이제 핵이 플러스 전기니까 흡인력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기는 그 압력보다 강한 압력을 가해가지고 어떤 외부의 자극을 가해가지고 요 전자를 원자핵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해버리면 원운동 안 하게 이렇게 뽑아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유스러운 전자,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하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버리면 중성이었던 놈이 마이너스 전기를 하나 줘버렸어요. 그렇지? 그럼 다른 물질로 마이너스 전기가 갔습니다. 그럼 결론은 그 중성이었던 그 물질은 이제 플러스 전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 전기, 음전기, 양전기 두 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물질의 구성 이렇게 해서 이제 원운동하는 궤도 모양도 쑥 그림이 보이고 있죠. 거기 1번 그림에. 그리고 가운데 그 덩어리 이게 원자 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원자 한 방울은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간략한 내용들 있죠. 이것이 물질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은 1.602, 뭐 그냥 1.6 하면 됩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하는 거. 이것은 기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전자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다. 공무원 시험은 이런 디테일한 전자 한 방울에 관련되는 이런 뭐 무게라든지 전기량도 시험 문제 지문에 거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양자 한 방울의 질량은 전자보다는 약 1840배 정도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성자는 양자와 질량이 같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원자 한 방울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우리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이런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전기의 발생, 전하의 발생. 아까 이야기했죠? 요 궤도 중에 제일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가 힘이 가장 허약하겠지? 그래서 최외곽 궤도를 돌고 있는 그 전자를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자극을 가했다. 우리는 자극 중에 전압이라는 바이어스를 가합니다. 자극을 바이어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전압 바이어스를 가해가지고 제일 바깥에 있는 최외곽 궤도의 전자를 원운동 못하게 해버리면 이제 궤도를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놈이 이제 순수한 마이너스 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놈을 이동시키면서 이제 전류 흐르게 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띈다 하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두 개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 물질이. 전부 중성 아니에요? 그럼 요 물질에다가 이제 마찰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이 물질을 가지고 마찰력을 여기다 가하는 바이어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이쪽의 물질에 전자가 딱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이쪽 물질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가 되고 이쪽은 또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극, 바이어스, 이런 압력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전기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건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전하, 전기 발생은 이 물질에서 어떤 압력을 가해서, 즉 자극을 가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하가 뭐예요? 전기죠. 전기. 전하가 무엇이냐? 그리고 전류는 무엇이냐? 뭐 여러분들 다 이건 너무 기초지만은 뭐 다 웬만큼은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